생생네트워크 첫 소식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특별법 제정의 골자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아예 누리과정 용도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겁니다. 현재는 중앙정부 교부금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되는데 당정이 제정하려는 특별법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따로 떼어내도록 했습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에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의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는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당은 보육대란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선을 앞둔 이슈 선점에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교육대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 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에 교육대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당정은 최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간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부문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을 준공영화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 수준이 양호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10% 안팎에 불과할 만큼 수가 적습니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보다 오히려 높아 매달 보육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안양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을 준공영화해 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보육료 부담이라든지 또는 보육의 그 질적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는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국공립과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조리원과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당도 지급합니다. 부모들이 내야 되는 보육료를 안양시에서 내주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원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모집하는 데 훨씬 수월하게. 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큰돈 들이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그로 인해서 교육 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가 도입한 민간 어린이집 준공영제는 보육 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4.13 총선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각 당 선대위의 특징을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공천 갈등을 봉합한 새누리당은 개파를 아우르는 화합형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비박계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로 통하는 서청원 이인재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여기에 호남 출신 야권의 경제통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5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개파 갈등을 극복하고 이념적 차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단결된 힘으로 총선에 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라는 슬로건 아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단독선대위원장으로 경제선대위를 구축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운영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용적 성장과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목표를 내세우고 경제심판론에 집중해 경제 이슈를 부각시킬 인물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부위원장에 경제통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을 세웠고
민생경제 이슈를 다룰 국민경제상황실장에는 비례대표 4번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을 발탁했습니다. 공천에 따른 당내 갈등을 수습한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김영환, 이상돈, 4인 체제에 비례대표 1, 2번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더한 6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진용을 정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의 애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했고 설득 끝에 5시간 만에 인질극은 종료됐습니다. 정빈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앞.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에어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23살 우모 씨가 5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인 곳입니다. 우 씨는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가 사는 이 빌라에 찾아와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우 씨가 빌라에 침입했을 때 다행히 전 여자친구 A 씨는 곧바로 현관문으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지만 우 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A 씨의 애인인 22살 임모 씨에게 들이대면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임 씨는 사건 초기에 우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어항에 찔려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5시간 동안 설득에 나섰고 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체포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아침에 찾아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우 씨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강제 진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있었고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창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 담배 같은 거 전달해 주면서 협상을 이끌어서 경찰은 우 씨에 대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인질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빈나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수원 지역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여 52살 정모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4년 7월 치어 양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조직원을 동원해 업주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부하 조직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해당 조직원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 원정 도박이나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폭들의 사업 확장 부분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끼어들기 차량에 불만을 품고서 보복 운전을 한 공항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칫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도로에서는 여유와 양보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염창동 올림픽대로 상향등을 켜고 뒤따르는 공항버스가 속도를 높이더니 승용차에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운전자는 덤프트럭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자 급브레이크를 밟아 간신히 멈췄는데 버스는 비상등을 켠 채 아예 정지해버립니다. 비상 상황도 아닌데 차가 달리고 있는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겁니다. 심지어 버스 기사가 내려 차를 갓길에 대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차 옆에 대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니 대봐. 왜 앞에다 놔두고 차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버스 기사가 화가 난 상황은 뭘까? SUV 승용차가 좌측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버스도 좌측 차로로 차선을 바꾸려 하는데 또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화가 난 겁니다. 버스 기사는 차량이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고 앞 차량에 다가가 여러 차례 사진까지 찍습니다. 경찰이 승객을 태운 채 올림픽대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공항버스 기사 54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고의 급정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승객들이 앞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 나타나 있고 뒤에 이제 후행하는 차량들이 이제 많은 교통 체증도 많이 느끼고 경찰은 김 씨를 특수 협박죄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올해를 대구 경북 방문의 해로 정한 대구시가 중국 틈새 관광시장 개척에 나서 세계도시 관광객 3만 2천 명을 유치했습니다. 올해 중국 관광객 38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운 대구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나섰습니다. 최수호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중국 충칭시 번화가인 해방비 거리. 권영진 대구시장과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43명으로 구성한 개척단이 현지인들에게 산과 바다, 의료, 뷰티 등을 결합한 대구 경북만의 관광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원들은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무용도 선보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거리 홍보 행사는 현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那我作为重庆人民呢，我非常的开心，了解了不仅是首尔，还有一个大邱这么一个环境优美、医疗丰富的地方。 대구시는 지난 26일까지 충칭에 이어 우한, 진안시 두 곳에서도 대구 경북 관광 알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올 한 해 세계도시 관광객 3만 2천 명이 대구 경북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대구시와 세계도시는 경제,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매력과 그리고 대구 경북의 관광 상품을 알리고 여행사와 또 시정부들과 관광 협약을 맺음으로써 부산, 제주로만 가는 유커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로 오도록 만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한류 스타를 이용한 다양한 마케팅과 각종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최소입니다. 대전시가 산불 예방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인 대전 드론 촬영 동호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와 인력에 의한 산불 예방 활동만으로는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겁니다. 대전시는 드론 촬영 동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드론 비행 허가 등 행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관람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박물관이 만지고 느끼고 생각을 하는 체험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근호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찰흙을 눌러 배 모양을 만듭니다. 물에 담긴 수조에 배를 띄운 뒤 클립을 넣어 부력을 측정해 봅니다. 학교에서 책으로만 보던 그런 내용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 보니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입안에 머금었다가 뱉어낸 소금물을 이용해 자신들의 DNA를 채취해보는 실험도 해봅니다. 학생들이 학습할 때 이 5가지 감각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기억이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문을 연 부산과학관은 전시 공간의 80%가 체험시설입니다. 관람객이 30만 명을 넘어섰고 체험시설과 연계한 강의와 과학캠프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 가면 살아있는 물고기와 각각류를 모두 만져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꼬리를 만져보니까 되게 신기했는데 화가 났나 봐요. 계속 도망갔어요. 달 표면을 걷는 중력 체험과 컨테이너 크레인을 조정해 보는 일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었고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를 찾는 분위기와 맞물려 체험 전시 콘텐츠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고향 소식을 지역 신문으로 알아보는 클릭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먼저 매일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공기관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동, 예천, 경북도청 신도시의 상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상업용지 내 빌딩은 40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300만 원까지 올랐고 일부 노른자 위는 46제곱미터 기준 월 임대료가 3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청 신도시 내 상가 임대료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땅값 때문인데요. 결국 이 같은 비싼 땅값이 상가 분양가 상승으로 상가 공실과 직결이 되며 임대료 폭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청 신도시 10제곱킬로미터 드넓은 땅에 문을 열어 있는 상점이라고는 편의점 딱 한 곳뿐입니다. 도청 이전 개시 40여일이 지났지만 편의시설 입점에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 부동산 관계자들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면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춘 대구 혁신도시에서도 월 임대료 150만 원이면 남는 게 없다면서 입점을 꺼리는 것인데 이제 간 만들어진 경북 북부권 신도시에서 그 정도 월세를 감당할 상인이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자칫 도청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배후 시설은 없는 유령 도시로 고착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일보입니다. 강원도 내 20대 4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0대 5명 중 1명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8월 28일에서 9월 14일 도내 5천 표본 가구 만 13세 이상 9,483명을 대상으로 사회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20, 30대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고등교육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근로자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사교육비는 초중고생이 많고 공교육비는 대학 이상에서 많이 지출되는데요. 10가구 중 4가구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또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절반 이상이 주택 임차 및 구매를 들었습니다. 생생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